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주최국 싱가포르는 최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샹그릴라 호텔과 카펠라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건지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 회담 개최 장소가 싱가포르 또 어디에서 열릴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은 카펠라 호텔 또 샹그릴라 호텔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을 할까요? 네. 그렇다면 경험, 두 번째는 또 경호. 이런 거 봤을 때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풍부하죠. 2015년도에 시진핑 주석과 이 대만의 마잉주 총통 간의 정상회담 개최한 경험이 있죠. 예. 또 거기에는 또 오솔길이라는 또 젊은이의 만남 이런 상징적인 것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센토사 섬의 일종의 그 카펠라 호텔. 우리가 센토사 하면 이건 좀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로 이 평화롭고 고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경호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이 센토사 섬의 카펠라 이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 방미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죠. 더 나아가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북미 정상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길라잡이 역할, 또 중재의 역할 이렇게 하면서 또 의지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세계의 담판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다시 말해서 25년 동안에 핵능력 고도화된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간다는 거.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 올해가 65주년이죠. 이런 차원을 봤을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위협인 비핵화 간다는 측면에서 양쪽 다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세계적인 담판으로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에 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좀 속도 조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좀 서두르지 마라라고 한 건데 이전에 이야기해오던 일괄 탈결식하고는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정확한 진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특사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6월 10일 날 성공적인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서명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까지 서명을 한다고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목표랄까요?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 미국 국내에서 완전하게 입장 조정이 안 됐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체제 보장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또 나름대로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또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왔을 때 상당히 속도를 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국제사회 과거의 비핵화 과정 있어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 하면은 좀 하나하나 사찰 검증해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속도 조절 나온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 자리를 보면요. 볼턴 보좌관 또 펜스 부통령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강경한 인사들을 배제한 거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펜스 부통령이라는 것은 이쪽 런닝메이트 아닙니까? 예. 의회 또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 부통령의 역할이 큽니다. 또 볼턴 여기서는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아직까지는 참모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단지 김영철
통정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방미했을 당시에는 좀 북한 입장을 좀 고려해가지고 자리를 조금 비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믿고 자기 참모는 안 믿는다 이렇게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 때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일단 외관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글쎄요, 뭐 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교수님은 좀 예상을 하십니까? 친서는 공개할 수도 있고 예. 공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양측 간에 합의하면 되는 분야다 생각하고 그러나 북한, 미국 모두 이 친서하면은 주로 덕당 그리고 의지 큰 원칙과 방향을 담은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째 방문 이럴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화답의 형식이 있지만도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북미 간의 정상 간의 상봉 그리고 회담 이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십 년 동안에 양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불신과 적대 관계 청산하고 예. 새로운 관계 이정표를 새로 마련하자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예, 예.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에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초청한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6월 12일 역사적인 만남 기대한다. 이 정도의 친서 내용이 내용이 아니겠느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종전 선언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비핵화가 우선이고 종전 선언을 좀 후순위에 두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종전 선언을 언급한 배경에는 또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 선언을 이렇게 운운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 앞으로 나간 측면이죠. 어찌 보면은 좀 속도 조절하자. 예.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 맞지 않는 그런 예. 부분 하지만도 그러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에서 강력하게 이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해가지고 판문점 선언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종전선언 부분이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깊숙하게 논의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종전선언에 있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혹시나 네. 이 미국이 종전선언 하나만 너무 생각하고 좀 더 북한에게 체제 보장, 군사적인 소위 말해서 우려사항이랄까요? 이런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의하고 조율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시간 벌기용으로 종전선언 이것이 들고 나올 가능성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생각하고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예, 예. 현상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나름대로 체제 보장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남북미 그리고 남북미 중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면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이 종전 선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연내 추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또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로 방문한 김영철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 운운했다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저는 이 싱가포르에서의 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가지고 예. 종전선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중국이 이 종전선언에 함께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한 진위 파악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관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좀 뭐랄까 낮은 급의 관료 또 그리고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같이 가야 된다. 연동되어 있다. 선후관계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에서부터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예. 자기의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이 지도자급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예. 참여해도 좋고 아니면은 참여 안 하고 남북미 이렇게 하더라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러나 평화협정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 컨트롤로 봤을 때 예. 예.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이 평화협정, 평화정착, 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국가, 미국과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큰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에서부터 사자 우선론, 다시 말해서 남북 미중이 예. 참여하는 사자 우선론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러나 미국과 우리 정부 또 중국 정부의 고위급들의 전략에 예.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의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이제 3차 접촉을 이어갔는데요. 글쎄요, 이 판문점 북미 라인이 회담 당일 또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쭉 이어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회담 전, 예. 회담 이후 예. 이렇게 3단계를 나눠 보면은 회담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어제 합의를 기본해 가지고 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거였죠. 또 그 이후에는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또 실무회담, 고위회담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네. 지금 이제 세 차례의 만남을 이끌고 있는 북측의 최선희 부상 그리고 미국 측의 성김 회사. 예. 이라는 볼 때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틀의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바구니에 담을 어제는 다 다 많았다. 합의를 하고 접점을 찾았는데 예. 좀 미국 측에서 조금 더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두 개 정도 더 어제에 넣으려고. 그것은 뭐냐 하니까 이 비핵화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권 문제라든지 생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를 더 넣으려고 예. 최후 마지막까지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예. 이 판문점에 있어 가지고 양측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선상에서는 이행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접점을 찾았지만도 이행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이행의 초기 단계에 적어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미국에서 임박한 위협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ICBM 있지 않습니까? 그 ICBM을 해체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핵 탄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 만들어진 핵무기 이러한 부분을 단시간 내에 미국의 오크레지 연구소로 이전하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북한을 때론 설득하고 때론 압박하는 그러한 것이 판문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다. 높은 단위의 비핵화를 미국이 원한다면 높은 단위의 체제 보장부터 해라. 이것이 북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예.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조만간에 해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